안녕하십니까. 밀양 팩트파일입니다. 오늘은 밀양 사건의 언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양 팩트파일에서 편협된 언론편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저희 팀은 검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앞전 경찰 강압 수사편에서 이야기하였지만 2004년 12월 6일 가해자들이 체포되어 울산 남부 경찰서로 압송 후 도착한 시간은 대략 밤 10시경부터 다음날 3시까지 긴급 체포, 자진 출두 방식으로 44명의 아이들이 도착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은 재심 준비를 위하여 경찰과 검찰 당시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한 장의 체포 영장 관련 서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체포 시간 등이 명시된 서류조차 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초 보도 시간 12월 7일 자정. 당시 언론들은 어떻게 조사도 받지 않은 아이들 중 주범이 누구인지, 44명의 아이들이 집단 조직 폭력배인 근거는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저희 팀은 당시 최초 보도를 한 신문사를 방문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시점 당시 근무했던 기자들은 대부분 퇴사를 하여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저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보도한 경북일보에서는 그 당시 밀양 사건의 취재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도를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지방 신문사나 인터넷 언론사들이 보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신문사나 인터넷 언론사들은 연합뉴스 측에 기사 사용료를 지불하고 기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측은 경찰, 검찰 보도 자료 등을 배포받아 기사를 작성 후 다시 언론사들에게 재송부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즉 당시 경찰이 전달한 보도 자료가 기사화되어 대중들이 분노하기까지 언론사의 제대로 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과를 이미 만들어 놓고 보도만 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여론 속에서 과연 19살의 소년들은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이야기는 추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4차 공론화 이후 공중파인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에서 가해자들에게 어떤 짓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언론사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사건 가해자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언론사에서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방송을 할 경우 방송 가이드라인 호칭 8-1 한글,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 김땡땡씨, 김모씨, K씨 등으로 표기한다. 단, 이니셜만으로도 주변 정황에 따라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 실명과 전혀 관계없는 A씨, B씨 등의 이니셜을 사용하고 그 이니셜이 실명과 관련이 없음을 고지한다 라고 명백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이름을 사용하여 가해자에게 입닥치고 있으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인터뷰를 방영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피해자의 가명은 가해자 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해당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송 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몰랐다, 무작위로 사용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변명만 하였습니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을 무작위로 사용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윤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결과가 나온 뒤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그것이 알고 싶다 PD님이시죠? 예.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왜 그 인터뷰를 하실 때 대역 이름을 넣을 때 가해자 이름을 넣나요? 가해자 이름이요? 예. 피해자 A씨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하는데 왜 가면을 가해자들 중 이름을 사용하셨나요? 아, 그건 저희가 따로 그거를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실명, 피해자의 실명이랑 최대한 이제 다르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 우연히 겹친 것 같으네요. 우연히 겹치기는 피해자 인터뷰에서 보시면은 그 이름을 가명으로 썼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에 그렇게 많은 이름인데 성까지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저희가 가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이거 방통이랑 진정을 넣을 건데 가해자들 말 한마디라도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당시에 이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너무 가족이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보기 싫어하고 방송을 안 봤는데 피해자 대역 제외한 이름이라면서 그게 저희가 PD님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협박 아닙니까? 본인들이 방송에서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가해자들 협박한 거예요. 신상유포에 동조한 거고. 일단은 저희가 그 이름과 여기에 겹칠 거라고 생각 못한 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변명을 해보세요. 이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협박한 거밖에 더 됩니까? 선생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대로 저희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한 게 맞고요. 확인 안 하시고 제가 한 거 맞네요. 맞죠? 선생님 이
이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화나실 만한 사안이라고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생각이 되고요. 네, PD님, 저 한 번 만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 갈게요. 조금 이따 진정하시고요. 제가 진정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죄송하다 하고 미안하다 하고 저희들 말을 들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일방적인 주장만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가해자 측에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지만 아직도 방송은 수정되지 않고 유튜브 공식 계정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채널이 정말 공익을 위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분명 재판 결과를 몰랐다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당시 수사 기록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면만 알고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한 번이라도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 제외하고 수사 기록 같은 경우는 네, 수사 기록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그 수사 기록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자기가 진술한 내용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 그 발급을 받을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아무런 지금 피디님 물어볼게요. 지금 본인은 수사 기록을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봤어요? 못 봤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피해자분께서 발급받으신 내용을 한 거거든요. 과연 수사 기록까지 제공하는 피해자가 당시 재판 결과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해당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송출하여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방송 제작의 목표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방송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을 제작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이 나온 가해자 측과 두 번의 촬영을 하였고 다른 가해자 중 한 명은 PD와 미팅을 요청하였지만 가해자 측의 반론권에 대해서는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화 주셨죠? 네네. 네. 고민 그때, 잘못 같아서, 그래가지고, 제보를 좀 하려고, 혹시 그 여성분한테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그거 저희가 이제 취재 내용은,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내가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02, 333, 550인가? 예. 아까 제보해가지고, 그 여성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팀에 있는 분이 말씀하신 거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먹어보라고, 이게, 제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네. 기자가 이렇게 당하게 해도 아락하고, 해도 아락하고.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선생님, 저희가 취재한 지 좀 됐고, 저희가 이제 취재 마무리 단계고, 이번 주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방송을?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제가 어떤 내용일지는 아직 정확히는 내용을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랑 별개로, 저희 이번 주 내용의 방송에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일정상으로는. 제가 지금, 이를테면은 지금 다른 이제 선생님들 저희가 만나 뵀거든요. 그 전에 연락 주신 분들은. 만나 뵙고 얘기 듣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어떤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방송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냐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인 건데, 이제 이를테면,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이라던가, 그런 것도 지금 계속 타겟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어떤 내용을 말하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저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또, 이를테면은 지금 또 방송 보고,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를 가지고, 저 내용은 B라 C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받아들이면, 또 이제 그쪽으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지금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신상 공개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를테면은 저희가 그 어떤 입장을
실어드려도 지금 분위기가 네. 뭐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반영이 뭐 되더라도 지금 뭐 아무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 저희는 이제 근거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네. 일단은 하고 일단은 그 이를테면은 지금 다른 분들께서 그 당시에 이제 가해로 지목되셨던 분들의 네. 이야기를 어느 정도로 적극 이제 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저희가 지금 제보하는 내용은 네, 제가 고소장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인데 예, 예, 포함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나왔어요. 거기서 조사만 받고. 음, 그 나와서 이게 조사 내용을 떼봤거든요. 예, 떼가봤는데 거기서 뭐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없는데도 그냥 서류상으로 아무 죄가 없는 거죠, 그냥. 죄가 없는데 지금 이 죄으로 몰리니까. 지금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기자분께서 이 죄가 없는 애들 서류를 보고 싶다. 네네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네. 무슨 얘기를 하든 좀 근거가 있으니까. 제 서류상을 보면 근거가 다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린 거고. 네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이게 뭐 사실 뭐 저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뭐 누구는 대화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려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 나가든 네. 지금 이게 계속 그 어떤 단초가 되니까 또 신상 공격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의견을 얼마큼 실어야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네. 공격을 받고 있어서. 네. 근데 솔직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맞는 놈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한번 해줄 수 없나 싶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게 방송 일정이나 이런 게 좀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앞서서 비슷한 취지로 얘기해 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이제 그 내용도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담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이를테면은 지금 당장 저희가 찾아뵙고 얘기 듣고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 쪽 찾아오면 저희가 만나드리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뵙고 얘기 듣고 그걸 반영하고 이런 거에 좀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지금 당장 뭐 어떤 확언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냥 이제 방법은 제가 일단 방송 이번에 저희는 일단 이 사건에만 좀 최대한 좀 집중해서 내고요. 네. 이 뒤에 뭐 무슨 뭐 그런 것보다 일단 사건 자체에 좀 집중해서 내고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이후에 혹시라도 이게 지금 이 사건이랑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건이랑 뭐 사적 제재랑 지금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혼탁한데 저희가 사적 제재 자체를 좀 만약에 다시 다루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얘기 듣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게 좀 이게 저희가 일정이 그렇다 보니까 사적 대결을 따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예, 그게 큰 그거라서 지금. 근데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보를 지지난주부터 받으면서 이제 취재를 시작했는데, 이제 방송일을 좀 임박을 해서,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분들 만나 뵈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제 어떤 이제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이런 얘기는 저희가 들으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이제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당장 뭐 얘기를 해주셔도 반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방송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저희가 서류를 보내주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걸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걸 담보를 해드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일정이, 아무래도 제일 큰 건 일정이고요. 네. 네.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니,
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서류로 증빙이 된 사실을 이야기하였지만 방송 제작 시간 등의 핑계를 대며 편파적인 방송을 제작하였습니다. 방송 방향을 정해놓고 짜여진 각본에 의한 방송을 할 것이라면 왜 가해자들을 만나서 촬영을 하였습니까? 반론권은커녕 무수한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방송 이후 가해자 측이 SBS 목동 사옥에 항해 방문을 하자 가해자 측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집단 휴가를 떠나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시하고 싶다고 전화드렸죠? 네네, 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그 밀양 사건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그 피해자 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적제 유튜버들한테 자기가 다 시키는 녹취를 저희가 다 받았어요.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기는 44명한테 강간당했다. 사적제에 동의한 적 없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고 싶다에서도 가해자들 공소권 없음 이런 사람들 인터뷰 다 했는데 인터뷰 하나도 안 내보내고 뭐 방송 방향을 정해놔서 내보낼 수 없다라는 녹취까지 저희가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통화하시는 작가님 전화고 작가님 통화 녹취까지 갖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자, 쉽게 말해서 그것이 하고 싶다 밀양편에 보시면은 가해자, 피해자 얘기만 하면서 44명한테 강간당했다. 사적제에 동의한 적 없다. 자기네들에게 불쌍하다. 재판기로 공개가 안 된다. 뭐 그런 등등 있죠. 저희가 그 반론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그 피해자 최씨자매 2명 있죠. 네, 피해자 최씨자매 2명이 그 지금 구속된 유튜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사적 제재를 해달라고 자기가 직접 지시를 했고요. 그런 녹취록을 전부 다 드린다고요. 그 녹취록을 제보자님 어떻게 갖고 계세요? 어떻게 갖고 있겠냐? 직접 제출받았으니까 갖고 있죠. 누구한테요? 그 세랑 유튜버들한테요. 사실 확인서 다 받고요. 지금 경찰국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판석이 유튜버도 판석이 받았고요. 나락보관서 받았고요. 비질란테 천막이라는 사람 받았고 집행유예 이메일 주고받은 너무 받았고요. 빨라서 잘 안 들리거든요.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판석. 판서요? 판석이요, 판석. 판석이요, 판석. 산습서요? 그냥 저기 유튜버님 판석이요, 판석. 네네, 판석. 집행유예. 집행유예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구속된 집행유예. 네, 그 나락보관소가 최초로 그 신상 공개한 사람이죠. 네, 네, 비질란테 천막이라고 또 있고요. 네, 지금 전투토끼랑 주고받은 이메일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전투토끼라는 유튜버하고 피해자가요? 네, 제목 메일이요? 네, 이메일요.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제보자님은 뭐 유튜버세요? 유튜브 아닙니다. 밀양 강간 44인 신상 공개된 사람도 있죠. 밀양 강 44인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큰 유튜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족들까지 다 공개된 거 아시죠? 아무 이유 없는 사람들. 네, 일단은 제가 하나만 지금 그 제작국에니까 저희가 지금 항의 방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가능한가요? 잠시 저희가 일단 내용을 전달을 드려야 돼서요. 그 담당 PD님 전화번호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계속 회피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보 등록 도와드릴게요. 아니 제보 등록이 아니라 네, 책임자랑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왜 그렇게 했는지. 저희가 지금 통화하시는 작가님이랑도 저희가 전에 통화하신 분 맞으시더라고요. 목소리를 보니까. 네네, 네, 작가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PD님한테도 저희가 서류까지 제출을 하겠다 했는데 거의 인터뷰까지 했는데 네네, 왜 그렇게 방송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거, 그 최씨자매를 그 인터뷰할 때, 그 대역, 재연, 이러면 가명, 이런 거 사용할 때 보통 요즘 피해자들 아니면 피해자들 방송 내보낼 때 익명으로 ABC 이런 식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그 정확하게 최씨자매 이름 가명을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일단 내용 전달 드리고 저희가 뭐 이제 드릴 말씀 있으면 연락처로 전화를 드릴게요.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진짜 가서 뭐 진상 부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일단 저는 작가라서요. 이 내용을 전달 드려야 저도 그 다음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통화 바꿔주시고 해갖고 바로 연락 좀 주십시오.
아까 전에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그 밀양 사건 때문에요. 아, 저 지금 담당자분들이 안 계셔서 전달이 아직 안 됐거든요. 왜요? 지금 담당자분들이 안 계세요. 좀, 일시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잠시만요. 전화 한번 해보시죠. 전화 한번 주십시오. 담당자분들 다 휴가를 가셔가지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공중파에서 제작된다는 것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서 만남을 피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가해자 측을 만나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MBC PD수첩은 유튜버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공론화를 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판석 채널은 얼굴을 공개한 유튜버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못하면 고소, 고발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팬이에요. 예, 힘들어가지고 전화해봤어요. 뭐라고요? 힘들어가지고 혹시 저는 성폭행 말씀하세요. 피해자여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성폭행 피해자예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몇 살이신데요? 저는 입니다. 예? 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혹시 저 너무 힘든데 얘기 좀 들을 수 있나 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통화 되신가요? 네네. 제가 성폭행 피해자인데 네. 너무 어쩌다 힘이 들어가지고 예. 전화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 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떤 밀양 성폭행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2004년 밀양 성폭행이요. 2004년도요? 예, 몇 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 들리세요? 네, 들려요. 뭐, 한 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까? 뭐, 두 명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44명이요. 몇 명이요? 44명이요. 44명이요? 네, 이거 만약 장난질하면 본인 처벌받는 거 아시죠? 네. 본인 이름 뭐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름을.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새벽에 전화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피해자라고 하면서 전화하는데 본인이 피해자인 척하는 다른 사람인지 장난 전화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유튜브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무슨 피해자입니다. 인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인증해주세요 이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본인이 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네, 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본인이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5만 사람 전화가 많이 오는데 네. 사건 피해자입니다. 힘들어요. 하면서 하는데 본인 당사자 맞냐고 물어본 질문에 그럼 인정을 해달라 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뭐 예전 사건을 가지고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돼가지고 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전화 드렸.
그 저한테 얘기한다고 답이 나올까요? 이미 예전에 그 어쨌든 간에 사건이 돼가지고 고통은 알겠지만은 뭐 제가 뭐 수사기관도 아닌데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냥 저를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떤 일을요? 말씀하세요. 네. 근데 말을 하시는 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너무 했는데요. 말하시는 게요. 그럼 저한테 그럼 하소연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하소연이요? 상담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저기요. 예? 본인이 그 사람인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맞죠? 끊을게요. 예, 왜 자꾸 전화하세요? 됐어요. 아니, 저 말하고 싶거든요?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맞는지를 아니, 저희가 확인하고 들어야죠. 저기요. 제가 지금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저한테 도움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네? 그럼 본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증을 해달라고, 인증을. 어떤 인증이요? 주민등록증 앞에 가리고, 뒤에 가리고 찍어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저기요. 영상통화로 받아주시던지. 맞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다 칩시다. 두드려 맞은 피해자다. 근데 본인이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전해가지고 제 신분 밝히지도 않고 만약에 도와달라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도와줘요? 모르는 사람인데 아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하세요, 근데? 그냥 끊을게요 그냥. 수고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 지금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이버요?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메일이요? 네. 여보세요? 판사님, 예, 말씀하세요. 저 얘기 한번 들으시면 안 될까요? 메일로 달라고요, 메일로. 네? 메일로 보내주세요. 목소리 나온 거 변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삭제를 해드릴까요? 삭제해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목소리 나온 거 삭제하고. 음성 나오는 것만 삭제하지 않고 그냥 저랑 이렇게 대화했다 이런 판결문도 받았다 그것도 다 삭제해 주시면 되나요? 녹취 속의 음성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친동생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척 속이며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녹취 음성 제거. 판결문을 본인이 주었다는 것을 삭제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나락보관소, 집행인, 판습, 비질란테 천망의 녹취와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일부 녹취 공개를 통하여 누가 공론화를 원했고 어떻게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2023년 11월 09일 판습과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보배드림의 피해자 동생분이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끊는 판승 유튜버에게 4번이나 다시 전화하며 술 취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제보하고 싶다, 신분증 사진도 찍어가면서 인증하고 증거 자료도 보내주었습니까? 위 사실관계를 MBC 측은 한 번이라도 유튜버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 절차를 하셨습니까? 방송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말해야 하며 반론권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말만 믿고 방송을 제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현재 가해자 측은 재심 준비를 위해 재판 기록 등사 열람을 신청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만장일치 동의와 사건과 관계된 주요 증인들의 동의도 얻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의 대변인이라 자청하는 유튜버는 재판 기록 공개 등의 조건으로 녹취록 삭제와 악플로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녹취록에 대해 해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명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단지 2차 가해라며 감정에 의한 호소와 고소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 지금 2차 가해는 누가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은 사과를 하는 악플러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 취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한다. 수백 명을 고소하여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측과 소통하는 가해자분들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아쉬울 수 있는 언론 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의 신상공개 요인이 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제작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행정심판과 재심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과 없이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민을 힘들 것으로 보고 전국에 지명 수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라고.